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 초코파이 2봉지를 그냥 먹었어요. 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먹고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먹었던지 몰랐던 거예요. 일단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네. 그때 제가 좀 공포를 느꼈던 게 네. 아,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아.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년차 1원 강연이고요. 약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박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일형당뇨 발병 시기와 네네. 그때 상황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1999년 봄이었는데 9살이었는데 항상 무엇을 허기져서 많이 먹었고 그리고 맨날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대요. 네. 근데 그 나이 때쯤은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뛰어놀 나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항상 피곤해서 잠을 잤대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증상이 거의 한 달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상해 보신 거죠. 네. 보셔가지고 이제 인근 내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좀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때 진단받을 때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네. 엄청 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네.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진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억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네,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큰 병원이는 작은 병원? 진짜 말 그대로 작은 의원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은 아니었고 저는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큰 네. 병원에 가시더라도 오진으로 인해서 맞아. 제때 일형당뇨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네. 제때 인슐린 주사를 맞고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당뇨 관리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의원급인데 그러면 네. 거기서 진단을 받고 네. 거기서 쭉 진료를 보신 거네요? 네, 지금도 그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째 그 병원 다니시는 거죠? 제가 올해로 28년째니까 네. 28년 동안 계속 그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엄청 뿌듯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원장님 엄청 젊으셨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병원 개원하셨을 때 네. 저를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원장님 만나가지고. 네, 그럼 네. 9살이었잖아요. 네 9살이었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생활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남들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가린다고 하면 군것질 정도는 가렸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죠. 그 남들이 제 그런 질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 겪기도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죠?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엄청 어릴 때 장난기가 많았거든요. 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제가 장난을 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좋게 타이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네. 너가 당뇨인데 막 수업 시간에 사고를 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신 담임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사고라는 게 그냥 질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그 질환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처럼 뭐 장난을 치어도 안 되는 존재이고 네. 근데 그게 많진 않았는데 네. 그런 기억 때문에 좀 남들한테 오픈하는 게 네. 좀 꺼려지는 계기가 됐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교우 관계는 좀 어땠나요?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성격이 좀 그래도 밝은 편이었어가지고 네. 교우 관계가 좀 원만했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사춘기를 세게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표정도 엄청 어두웠고 네.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네. 그때는 또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또 안 했거든요. 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뭐 무슨 다른 과외를 받기 위해서 네. 편법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에 빠진다 네.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네. 실제로는 봤을 때 제가 뭐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애들은 그게 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 자체로 그냥 힘든데 그런 일까지 겹치니까 네. 애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학교에서도
거의 혼자 지냈어요. 물론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지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누군가 단짝 친구라고 네. 할 만한 친구는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네, 그쵸, 그쵸. 친구들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잘 지냈던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 네.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점점 네네네. 뭔가 감추고 싶고 네, 감추고 싶고. 사람들 멀리하고 싶고. 맞아요. 그 감정 변화가 심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싫은데 그 일형당뇨라고 하는 짐이 더 저한테 생긴 거니까 네. 더 싫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네.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네,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가득 차니까 네. 그런 생각이 저를 계속 짓눌렀어요. 3년 내내.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도 집중할 수가 없고 네. 일상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약간 삶을 산다기보다는 네. 약간 버텨내는 느낌?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어요. 스트레스랑 그런 네. 거는 보통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은 솔직히 좀 좋은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어리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네. 누가 어떻게 하라고 말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또 이게 말을 잘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 의사 표현을.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냥 좀 꾹 참고 속으로 삭히는 편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참은 게 아니라 네. 썩은 거죠. 썩은 거죠. 예, 썩은 거죠. 근데 그 참았던 게 어떻게 보면은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표정이 어두웠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그때는 사실 혈당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처럼 뭐 CGM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걸 학교에서 측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아예 모르니까 네. 그걸 혈당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공부를 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냥 당뇨가 없는 친구들보다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좀 어땠나요? 중3이 제 인생에서 제일 커리어가 좋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공부는 그 당시에는 이해보다는 암기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잘 외우기만 하면은 성적이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수능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사고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이렇게 쭉 내리막을 내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제 특기가 그때는 암기였는데 제 특기가 안 먹히고 다른 시스템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일단 힘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혈당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공부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식후 3번 재고 이런 거는 못 했었고 공복에 한 번 재고 자기 전에 한 번 재고 뭐 이랬었나?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내리막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진로가 네. 뭐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이제 약사가 된 배경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저는 일단은 저를 책임질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일단은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혈당 관리하면서 저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무래도 야근도 해야 되고 조직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저랑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사라는 전문직이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은 시간이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네.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제 앞가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또 약사로 일을 해보니까 좋은 점은 몸을 공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좋지만 남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 번씩 제가 그 약국에서 마주치는 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한테도 좋고 남들한테도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약사를 선택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졸업 이후에 네. 약국에서 계속 근무를 맞아요. 근무지를 많이 옮겨 다녔죠. 네. 옮겨 다니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 군데서 오래 일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병원과마다 이제 배우는 게 다르거든요. 네네. 공부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 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게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옮겨 다니게 됐죠. 처음에는 당뇨에만 국한돼서 제가 많이 좀 좁은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봤는데 네. 약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당뇨는 이제 여러 질환 중 하나일 뿐이고 그렇죠. 정말 질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또 저 안에도 이제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좀 도움을 얻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건강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약사로 일하는 게 일단 제 목표이긴 합니다. 네. 그 약사를 그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네. 뭐 나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였는데 네. 그 전까지 네. 살아보니까 네. 당뇨는 나한테 엄청나게 큰 부분이었네요. 그 전에는 엄청 큰 부분이었죠. 그렇죠. 약사가 되기 전에는 당뇨를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혈당 공부도 하고 뭐 호르몬 공부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다른 분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저한테 맞는 그런 혈당 체계가 하나씩 잡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혈당 패턴이 눈에 보이고 혈당 관리가 그래 예전보다는 좀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지금. 네. 저한테 맞는 사례를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분이 좋은 날이면 혈당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네. 그러니까 좀 저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네. 그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네. 물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네. 이런 걸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저는 관리하는 게 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면은 네. 만약에 이게 딱 틀어졌을 때 네. 오늘은 내가 스트레스 더 받았으니까 네.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큰 개념으로 보면은 약간 자기 객관화 네네.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았지? 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우울했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이게 분석하는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또 마음 정리가 돼서 네. 일상생활하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네. CGM 쓰고 계신가요? 지금 가디언 포 쓰고 있어요. 네, 어디 지금 여기 붙이고 있거든요. 미니매드 쓰시나요? 지금 펌프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가디언 4를 쓰시는 이유가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그 연단기가 이거였거든요. 이제 전 가디언 3일 때부터 썼어요. 그 2018년 말부터 이게 보험이 적용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건작지가 별로 없었는데 네. 그 중에 그냥 하나가 이거 가지고 동그랗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 쓰면은 네. 잘 안 바꿔요. 근데 제가 이거 쓰는데 네. 적응하는데 한 1년 걸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오류도 많이 나고 이제 그 사이에 막 말썽이 너무 많이 부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연단기 써도 뭔가 시행착오를 더 많이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뭐 잘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쓰지 이렇게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약간 스트레스였어가지고 그쪽에다 에너지를 쓰기 싫으시죠? 네, 에너지 쓰레시니까 그냥 저는 처음에 적응했던 걸 그냥 쭉 밀고 나가자는 그런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네. 고정해줘야 됐잖아요. 네. 뭐 6시간마다 12시간마다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회사들도 보정 없이 이제 하니까 네. 가디언도 이제 따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정 안 하는 것만 해도 편리해졌네 이렇게 생각하고 쓰러졌었는데 그냥 다른 거 신경 쓰는 그 에너지를 아예 제로를 만드셨군요. 네, 저는 그런 거 선택하는 게 저는 좀 더 피곤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적응한 거 있으면은 진짜 불편한 거 아닌 이상은 네. 그냥 그대로 쓴다가 제 주의라서 제 성향 문제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펌프도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해봤거든요. 네. 일단 저는 몸에 뭘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게 좀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물론 또 제가 또 인슐린 주사로 관리하는 게 엄청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후기 보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네.
여러 가지 오류도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좀 더 이제 쓰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편리함이 있겠지만 네. 그 이면에 또 다른 불편함이 또 따로 올 것 같아서 연단계도 분명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편리한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땀이 난다든지 네. 그럼 정말 잘 떼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엄청 가려워서 또 미칠 때도 있고 그래서 전 여름에는 연단계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냥 이제 손으로 다 체열하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 네. 체열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해요. 일단 뭐 다 아는 애들 앞에서 하는 거긴 한데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피 뽑아서 그냥 체열하고 혈당 재고 네. 오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저 혼자 화장실 가서 그냥 혼자 재고 온다던가 네.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연단기 없이 산 기간이 더 길어서 네. 물론 불편하지만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크게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불만은 많았는데 아, 근데 전 적응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뭐 크게 바뀔 거 없으면은 네. 그냥 일단 적응하자. 네. 그렇게 하고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때 갈아타도 되니까 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디언은 어디서 받아오세요? 직접 제가 구입해요. 뭐 메디토린 몰에서 주문하고 그냥 제가 공전에 청구하고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요새 근데 저 대리 청구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근데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세상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제가 좀 아날로그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네. 옛날에는 믹스형 인슐린. 네 맞아요. 혼합형 인슐린. 그럼 그거에서 네. 지금 사람들이 네. 관리하는 방법은 완전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기저 네. 인슐린이랑 초적혈성. 네. 그거는 언제 바꾸신 건가요? 그건 제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하루 2번 맞을 때는 솔직히 저혈당이 좀 많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빨리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방법도 있다. 네가 저혈당 많이 겪으면.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선뜻 그걸 못했던 게 네. 그 인슐린 하루 4번 맞는 게 정말 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하루 2번 맞으면 되니까 네. 솔직히 확실히 좀 편리하잖아요. 2번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만 있다가 근데 저혈당이 너무 시겨운 날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 진짜 죽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거는 갈아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좀 번거롭게 해도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목줄 맞고 네. 그렇게 이제 적응을 했죠. 원래는 밖에서 인슐린을 맞을 일이 없었잖아요. 하루에 2번 맞을 때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바뀌고 나서는 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맞아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맞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내 만나고 나서부터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대 접어들면서부터 네. 그렇게 남들이 의식 안 하려고 네. 그렇게 처음 연습했죠. 처음에 잘 안 됐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가 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필통을 꺼내는 순간부터 이제 남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세상은 관심 없잖아요. 네. 남한테.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은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저를 보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밀고 들어와도 네. 남들 나한테 관심 없다 이렇게 제 혼자 주문을 외우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크게 의식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좀 중요한 자리를 간다든지 네. 그럴 땐 솔직히 제가 그렇게 딱 대놓고 맞기가 힘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혹시 인슐린 네. 뭐 쓰시나요? 지금 에피드라 쓰고 있어요. 기저 인슐린은 뭐 쓰시나요? 기존에는 트레시바. 에피드라가 쓴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게 불편함 못 느껴요. 혹시 다른 거 써보셨나요? 다른 거 안 써봤어요. 다른 게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불편함 못 느끼고 있어요. 뭔가 라떼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무를 약국에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네. 평일엔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주 6일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스케줄이 대부분이고 월요일. 그 경상도 사투리. 네.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시죠?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요일은 한 달에 2번 정도 쉬거든요. 네. 그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5.5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5.5일인 거죠. 그러면 목요일이 네. 제일 덜 바쁜 날인가요? 약국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날보다는 손님 수가 적은 편이긴 해요. 네, 네. 아까 전에 네. 약국을 옮겨 다니시는 게 네네. 커리어랑 또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소아과 근처 약국에서 일하시는 거는 네. 어떤 부분을 좀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소아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애기들은 성인이랑 아예 좀 다른 존재로 봐야 되거든요. 네. 약을 쓸 때도. 그래서 몸무게당 약을 쓰는 그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네. 영양제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네. 애기들한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권해야 될지 네. 그런 걸 이제 공부할 수 있어서 좀 달라요. 음. 그래서 일반 성인이랑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네. 1형 당뇨 사람들도 네네. 사실은 어렸을 때 발병을 하면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그런 친구가 온 적은 없었나요? 인슐린을 처방 받으러 온. 이거는 진짜 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약국의 원장님은 1형 당뇨로 진단하신 분 아닌데 네. 그 어느 한 어머니께서 네. 제 약국에 그 인슐린 처방전을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녀분이 1형 당뇨였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약국장님께서 네. 인슐린을 구해 주셔가지고 네. 그 조절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최근에 책을 냈잖아요. 네. 무슨 책이죠? 그 갑자기 책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예. 이런 책을 냈습니다. 무슨 책이죠? 제가 9살에 진단받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겪었던 여러 느낀점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목도 보시다 보면은 이제 당뇨인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건데 공복혈당을 보기 위해서 항상 저희는 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상을 담은 제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뒤에 보시면 이 메시지가 저 책의 거의 주요한 메시지인데 네. 제 책을 읽으신 지인분이 저한테 소개해 주신 피드백이 있거든요. 네. 가장 인상 깊은 게 인간극장 같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뇨라는 소재를 갖고 왔기 때문에 투병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투병계는 아니고 이 지구상의 어떤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거든요. 네. 우리가 누구나 결핍이 있잖아요. 네.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태도를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만 말씀드렸던 그 1형 당뇨 자녀분 어머님한테 네. 이제 국장님이 이 책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책 읽고 나서 정말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좀 약간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네. 취미 같은 건 있으신가요? 일단 운동하는 거를 네.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일단은 시간 될 때마다 러닝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가서 근력 운동 하는 게 취미고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찌뿌둥하다 싶으면은 요가를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취미라고 하면 그 정도? 예. 취미가 다 운동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근무를 갇혀 있는 공간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에너지 소모를 해줘야 좀 하루가 좀 개운하더라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 그럼 운동은 매일 하시는 건가요?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해도 주 한 3, 4일은 하는 것 같아요. 예.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겪어본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올해 1, 2월 달에 네. 제가 호주에 여행을 갔거든요. 네. 그 아내랑 같이.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어. 왜냐면은 해외로 이 2달 동안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네. 환경이 바뀌니까 네.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 그래도 뭐 나름 혈당 관리 잘 하면서 지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가벼운 몸으로 갔는데 네. 생각보다 혈당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환경이 바뀌니까 네. 솔직히 먹는 것도 바뀌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혈당도 예측대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정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좀 많이 미안했어요. 제가 정말 예민해졌거든요. 아, 혈당이 오르내림으로 인해서. 예, 저 뜻하지 않게 예민해져가지고 네. 아내한테 좀 많이 미안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혈당 관리 때문에 아내 신경 쓰게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이제 낯선 환경에 노출되니까 저는 그냥 일단 거기서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좀 그때는 깨졌었고 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몸은 그래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건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좀 약간 겸손해졌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호주에서 지내시는 동안 혈당 관리하기에 뭐가 가장 힘들었나요? 일단 시드니 있을 때는 네. 솔직히 그 도시라서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2월 달에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로드 트립을 했거든요. 네. 태즈메니아이라는 섬이 있는데 네. 그게 정말 큰 자연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몇백 킬로씩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피로도 누적되고 먹는 것도 좀 이제 부실하고 네. 대부분 다 기름진 음식이 많잖아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혈당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적을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 바뀌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다니면서 먹는 네. 게 또 바뀌어가지고 힘드셨다고. 아 그렇죠. 이게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거 먹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저희는 한국이 탄수화물이 보통 밥이잖아요. 네. 근데 호주는 그 쌀 대신 뭐 드신지 아세요? 뭐 먹죠? 감자튀김 먹거든요. 빵이 아니라. 네, 감자튀김을 많이 먹어요. 네. 저는 평상시에 감자튀김 잘 안 먹어요. 네. 그래서 평생 먹을 감자튀김 거기서 다 먹고 온 것 같아요. 감자튀김이 엄청 기름기 많고 하니까 네. 혈당을 좀 나중에 늦게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먹다가 네. 나중에는 감자튀김 잘 안 먹었어요. 그냥 뭐 고기 이런 거 위주로만 먹고 한국 올 때쯤에는 안정화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달 정도 계획을 하고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CGM이랑 네. 그 인슐린은 어떻게 하고 가셨나요? 그 메디컬 이머전시 카드를 해서 네. 이거를 공항 검색 때 보여주면은 네. 이제 수검으로 다 이제 통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에어포트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은 네. 그냥 딱히 제지 안 하고 수검만 하고 이제 통과하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적어드리면은 네. 딱히 문제 없었어요. 통과할 때. 아, 공항 검색 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항 검색 때. 예. 그러면은 그 CGM이랑 인슐린을 다 네네. 들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 캐리어에 제가 기내수화물로 보통 많이 탔거든요. 네. 캐리어에 태우고 탔어요, 그냥. 그럼 그 양이 좀 많지 않았나요? 많았는데 네. 그래서 캐리어를 많이 두고 갔죠. 그리고 또 인슐린은 네, 사실 네네. 상온 보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일단 한국은 겨울이었거든요. 네. 호주는 그때는 여름이었어가지고 네. 아이스팩을 2개 들고 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숙소 옮길 때마다 하는 일이 네. 냉동실에 아이스팩 넣어서 얼리는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 캐리어 안에 온도를 갖다가 최대한 좀 차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했죠. 예. 사실 남들은 그냥 하면 되는 여행인데,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씩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좀 여행에 좀 신경 쓰는 부분이었긴 했죠. 예. 네. 호주 갔다 왔던 얘기 말고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네.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네. 제가 정말 허기가 져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네. 부엌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초코파이 2봉지를 그냥 먹었어요. 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다 먹고 없어진 거예요. 초코파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먹었던지 몰랐던 거예요. 일단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네. 근데 솔직히 초코파이 먹는 게 올바른 대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당류를 먹어야 되는데 네. 근데 다행히 그 초코파이를 먹고 어떻게 정신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공포를 느꼈던 게 네.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아. 라는 걸 느꼈어요. 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잘 때 저혈당 안 오게 좀 대비를 좀 하고 자는 편이죠. 아, 근데 그때는 중학생 때고 연속 네네. 혈당 측정기도 없었을 때고. 그렇죠. 중학교 때였으면 아마 그때는 저보다는 부모님이 더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아. 네.
제가 혈당 관리를 한 거는 보통 성인 되고 나서였으니까 아, 미성년자 할 때는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네, 전에 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연애하거나 결혼을 네. 준비하면서 네. 당뇨로 인해서 좀 고민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 상대방의 아내가 좀 더 고민이 많이 됐을 건데 네. 지금은 많이 맞춰졌지만 네. 그 음식 메뉴를 고를 때도 네. 연애할 때는 저한테 많이 맞춰줬었거든요. 네. 그 지금 아내가. 네. 그래서 그게 좀 상대방 입장에서 근데 그게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춰야 되니까 네. 자기도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걸 맞추는 것도 약간 미안하기도 해서 네. 처음에는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에 이기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데 배려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건강관리를 평생 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또 짐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내한테 고마웠던 게 아내는 저를 환자로 보지 않거든요. 네. 한 인격체로 봐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 돼서 저는 더 건강관리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를 좀 많이 지지해주는 사람이라서 항상 좀 감사하죠, 저는. 청년 일형 당뇨인들이 내가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이 있죠. 질환을 예.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셨어요? 그래서 사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네. 초반에 먼저 말을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은 관계가 진전되기 전에 말을 해야 편견을 안 가지고 네. 저를 바라봐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가 진전되고 나서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빨리 말을 했는데 네. 말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저기 본인 선택인데 네. 그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대한 책임만 잘 지고 행동을 옮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얘기 하셨을 때 네.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생각보다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봤을 때는 제가 상처 입을까봐 담담하게 반응했다고 했는데 네. 솔직히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솔직히 속으로 놀랬대요. 근데 그 아내는 고맙게도 저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리액션을 담담하게 해줬던 건데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고맙긴 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유는 거기서는 담담하게 반응했지만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냥 일단은 담담하게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내가 한의사거든요. 네. 그래서 일형 당뇨에 대한 정보를 대충 알고 있었어요. 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데 좀 수월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 결혼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웠던 점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님 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잘 봐주실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또한 제가 부모가 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굳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되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 하냐는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기다렸어요. 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네. 서로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서로가 이제 그냥 믿음을 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도 좀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여기서 그냥 주저하지 말자고 이제 말을 해줘가지고 그때 많이 힘이 됐죠, 저한테는. 네. 근데 스스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네. 증명하고 설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나중 문제고 나한테 떳떳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이거? 이 연속극 패치라고 네. 그 CGM 위에나 아니면 펌프 위에 붙일 수 있는 오버 테이프인데 아, 이게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써도 네. 두드러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려운 게 너무 심하면은 네. 패치를 그냥 맨살 위에 붙이고 그 위에 CGM을 붙이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네. 췌장장애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을 때부터 관리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 췌장장애가 생긴다는 거를 듣고는 네. 좀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 신경의 변화. 네. 일단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란 말. 네. 제가 왜 이 말을 썼냐면 인슐린 펌퍼도 그렇고 연소혈액 측정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원은 제가 다 크고 나서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만약에 건강관리를 못해서 그 지원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그건 정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췌장 장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더 확대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제가 건강관리를 좀 못했다면은 제가 그 혜택을 못 누렸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혜택이 더 늘어나겠죠. 네. 물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내가 건강해야 뭐라도 누릴 수 있다는 건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거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본질을 잘 콕 집으신 얘기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도 모든 게 다 본질적으로는 관리를 잘 하기 위한 혜택인 거지 그거 자체가 뭐 제 삶을 더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내 몸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상우님이 가지고 있는 네. 최종 목표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나답게 즐겁게 사는 거?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저는 목표가 혈당 관리만 잘하고 살자가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일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인드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할 때 내가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즐거워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걸 할 때 만족감을 얻는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촬영해 보셨는데 네. 촬영 소감이랑 네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 일형 당뇨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컨텐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나당식님 컨텐츠가 지금보다 좀 더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없지만 살아갈 이유 하나쯤은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책에 적었거든요. 본인만의 답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는 저도 알지만 저도 많이 헤맬 때가 많거든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답을 조금씩 저는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형 당뇨인뿐만 아니라 현실 때문에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본인만의 답을 찾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